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 보기 앞서서요. 지금 보니까 10시 30분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과 맞물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장중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온 듯 싶습니다. 9시 후반 구간대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조금씩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전강 후약일까 뭐 이런 우려까지 했었는데요. 기우였나 봅니다.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고 여기에서 유가증권 시장이 다시금 2004포인트, 2000선 위에서의 순항 모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별로도 크게 좀 변동사항이 나오지는 않는데 거래소는 외국인이 좀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선 개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제 통해서 좀 시장 분석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보시죠. 네,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불을 지필 만한 이슈들이 상당수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죠.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이었는데요. 여기에 개막식 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완성한 이 AI 국가 전략을 다음 달에 국민 여러분께 발표할 것입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쪽에서도 관련돼서 묶을 수 있는 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금융사 같은 경우는 출자 제한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제한을 풀어서요. 직간접적으로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핀테크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이 지분을 투자하는데 이 출자 제약이 좀 풀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3대 IT 전시회 중에 하나, 이파 2019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밤부터 독일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서 지금 각계의 이 가전 업체들 대규모로 참석을 하는데요. 국내 업체 가운데서는 LG가 AI를 앞세워서 현지 공략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옆에 보고 계시는 바로 이 드럼 세탁기가 LG에서 이번에 공개한 부분인데 인공지능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를 장착한 드럼 세탁기라고 해요. 여기에서 AI가 의류의 재질을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시한다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목이 기술력이 있는지 옥석 가리기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산업과 관련된 내용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윤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 하면은 이 AI가 꼽히고 또 이 AI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AI 기술 개발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대비해서는 한 70에서 80% 수준 정도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은 미국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은 중국에서 이 AI 분야의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부지런히 좀 달려가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AI에 대해서 IT 업계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건설, 전 산업계에서 상당히 좀 화두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적용들, 어떤 활용이 가능할까요? 예, 기존에는 이제 AI 기술이라는 게 ICT 분야의 하나의 기술 분야로서 보통 간주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AI 기술이 전반적인 ICT 기술을 혁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통 사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나 농업 이런 데도 접목되면서 이제 모든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는 그런 기반 기술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AI 기술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늘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음성으로 정보를 찾는다든지 하는 이제 음성 인식 기술, 그다음에 자동 통역 기술, 뭐 이미지 검색 기술, 노래 검색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핵심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뭐 무인 공장 시스템이나 뭐 스마트팜 이렇게 전통 산업 관련한 이런 부분도 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지금 정부 쪽에서 다음 달에 관련된 전략을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원책이 좀 나오게 될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AI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 AI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AI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 활용하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아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분야, 자율차 분야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미래 신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고요. AI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이제 모든 국민의 AI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겠네요. 예,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한 매년 40에서 50% 정도의 급성장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아마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뭐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세계 시장 규모를 볼 때 한 2030년 정도에는 뭐 한 13조에서 16조 달러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AI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윤근 소장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AI가 상당히 좀 광범위하네요. 우리가 뭐 5G,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번에는 주가 측면에서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왜 이렇게 많은 종목이 엮이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고 다 뭐 5G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관련주들은 지금 워낙에 이 AI라고 하는 분야가 워낙에 광범위합니다.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AI 관련주라고 묶여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 종목 외에도 상당수 종목군들이 조금 길게 보게 되면 AI라고 하는 관련주로 다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관련주라고 묶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수혜주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I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혜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종목을 간단하게 좀 몇 점만 좀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AD칩스 같은 종목들이 좀 비교적 강한 반등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인공지능 CCTV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CCTV를 중심으로 해서도 뭐 안면을 인식하고 하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역시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좀 나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PC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인공지능과 연관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엔진 같은 종목들도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로보틱스 같은 이런 사업 부분들, 지능형 로봇. 특히나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I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로봇 산업이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사업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집약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인포마크라든가 KL 같은 이런 종목들도 AI 스피커라든가 또 스마트 통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로서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이 묶여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줌인터넷 같은 종목들도
이제 그 광범위한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탕이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결국엔 이들 종목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일부 한두 가지의 섹터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대기업으로서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강화하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하나의 글로벌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들에 모두가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인공지능에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특정 사업이 막 커지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 부분들을 묶어서 인공지능 사업들을 키워가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장 자체로는 엄청나게 큽니다만 개별적으로 조그만 사업 부분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많이 주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OLED라든가 5G 같은 사업들, 특히나 5G 같은 사업 부분들은 일부 기지국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즘에 가정에서 쓰는 진인가요? 스피커 말하는 네, 스피커죠. 네. 그런 것들을 판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수익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에 국한된 그런 인공지능 사업들을 펼치는 그런 상태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좀 한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되는 종목은 많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거 다 지금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 몇 개만 꼽아주세요. 일단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요. 일단 네.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좀 있고 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들까지 연계를 해서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AD칩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즘 지금 주가가 이제 1,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가권의 종목인데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 MCU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의 CPU 같은,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CPU 같은 부품이 바로 이제 MC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CU라고 하는 이 초강력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네. 이걸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합쳐서 네. 같이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육성에 따른 또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개발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MCU는 PC의 CPU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일단 거의 전자제품에 거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예를 들어 밥솥이다. 밥솥은 아니고 밥솥을 기능이 많잖아요. 기능도 여러 가지 쌀밥도 있고 네네.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뭔가 쌀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하는 그렇죠. 이런 거. 컨트롤 시키는 그런 어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MC라고 하는 부품도 거의 반도체처럼 거의 전자제품이 거의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기술력에서는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엮여서 또 네.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재료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밀려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유상증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밀리긴 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작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측면에서 했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AD칩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AI 관련 쪽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플리토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플리토요? 네,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나오네요. 지금 종목 코드가 300080.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플리터 같은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AI라고 하는 부분이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어 번역도 있는 상태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빅데이터, 스피커, 스마트 팩토리, 로봇 너무나도 많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플리터라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이 언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언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플랫폼이 173개국에 1,030만 명의 이제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25개국의 언어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빅데이터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언어 빅데이터는 언어 번역기 같은 종목, 언어 번역기, 그리고 이제 언어 번역기라든가 또 이제 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안내를 할 때 쓰는 것들이 많죠. 그런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 유일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300만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B2C로 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번역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이 B2B로 업체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세요? 모두 같이 나갑니다. 아. 예, 그만큼 얘는 지금 이 언어 빅데이터의 언어 빅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주 순수하게 쌓여있는 업체다 보니까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중심으로도 모든 사업 부분이 영위가 가능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사업 영역이 넓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고 또 아직까지는 이 회사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너무 낮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AI 관련주로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굳이 AI 관련주로 묶여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괜찮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에디칩스라든가 플리토 같은 종목들이 유망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5G만 보더라도 정말 꾸준히 이 장기적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네. 과연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시적으로 반짝 테마로 끝나느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또 불화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올라가긴 했는데 네. 중간에 뉴스가 나올 때만 푹 올라가고 또 밀렸다가 또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네네. 갔었고 또 붉은 수돗물 테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쪽 올라가고 그리고 또 출렁거렸다가 또 뭐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죠. 지금 이 AI 관련주들 역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 이제 또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정부 차원의 그 의지는 강해요. 또 이제 1조 7천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볼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행 자체가 본격화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좀 약간은 막연해요. 단순하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업 부분들이 묶여가지고 인공지능인데 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AI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또 집행이 되는 부분하고 또 정부 정책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발표가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실질적인 수혜주가 극히 적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 말들은 하는데 네. 그런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를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별로 아니고 네. 또 기업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수혜를 폭이 큰 종목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종목 선별하고 옥석 가리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단기 시세 보지 말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뭐 이 회사가 뭐 인공지능 대박이 터질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가는 종목만 잡아놓고 그냥 묻어두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도 일정 부분 나온 것 같은데 종목을 선별을 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AI 관련주는 말씀드린 이제 종목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저가주들이에요. 저가주들이고 또 기업의 저가주다 보니까 기업 펀더멘털도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이제 단기 매매 성격으로 단기 테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잠깐 올랐다가 또 어제 막판에 밀렸고 오늘도 별로 올라가지 않죠. 그만큼 이제 AI 관련주는 아직은 테마 성격이 강하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HTS라든가 플리토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바닥권의 종목이지만 성장성은 있으니까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는 뭐 에디칩스라든가 플리투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들 AI 관련주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이슈를 통해서도 많이 다뤘었던 뭐 5G라든가 OLED 관련주 쪽이 훨씬 나아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삼성에서 폴더블 폰 출시가 됩니다만 네네. 삼성의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업체로 주는 폴더블도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과 내년에 삼성과 중국 업체로 주는 OLED 투자가 본격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래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5G 시장은 이제 개화되는 상태고 OLED 시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차라리 OLED 쪽과 그리고 5G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들 에피스템이라든가 원익 IPS, ICD 같은 종목들 그리고 힘스, 야스 같은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마셨던 대표적인 OLED 관련주가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는 앞으로 내년 초에 중국과 삼성그룹의 투자가 본격화되게 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동기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대장주격인 야스, 힘스 이런 종목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에피스템, 원익 IPS, ICD 이런 OLED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보시면 되고요. 네. 5G 관련주는 어제 오르고 나서 좀 쉬었죠. 쉬어가는데 말씀드렸습니다. 5G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대장주 몇 개 종목들 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특히는 오이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솔리드, 에이스테크, 머큐리 어제 머큐리 상한가 쳤었죠. 그러니까 상한가 쳤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상한가를 칠 만큼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신호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서시스템이라든가 머큐리, 에이스테크, 솔리드 같은 이런 5G 관련주가 이런 조정장을 해서 우리가 저가 매집을 해 놓는다면 오히려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안정된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